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25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한자는 희자가 되겠습니다. 바라다 라는 의미의 희자가 되겠습니다. 바라다 라는 의미의 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바라다 라는 의미의 희자가 되겠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희망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할 사람을 뽑을 때 자원해서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을 얘기합니다. 히랍이라고 하면 그리스 나라 명칭을 얘기하고요. 히라버 하면 그리스어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땅이라는 의미의 곤자가 되겠습니다. 땅이라는 의미의 곤자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자를 살펴봤었죠.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지자는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곤자는 역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땅이라는 의미로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는 의미보다는 땅을 나타내는 그 주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하나의 기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곤감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 땅, 양방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기가 태극기죠. 태극기를 보면 가운데 원이 있고 이게 반원입니다. 이렇게 반원이죠. 이 반원을 잇는 곡선 두 개가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이후에 붉은색이 밑에 청색이 그려지고 여기에 세 개의 막대기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건입니다. 이게 이제 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이 하늘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반쪽이 난 세 줄이 있습니다. 이게 곤입니다. 이게 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5개짜리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감이 되겠고 이쪽에 4개짜리가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게 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나타내는 기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한국의 샤머니즘이 가장 발달한 종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산 밑에 있는 동네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이렇게 태극기가 그려져 개양돼 24시간 365일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는 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집이 바로 이제 이런 역학이라든지 주역 또는 점 관련된 이런 샤머니즘적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상업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걸어놓는 거지 대한민국 국기를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한자는 소자가 되겠는데요. 바라다 라는 의미의 이 소자가 되겠습니다.
맨 앞에 첫 번째로 본 희자도 바르다는 말이고, 이 소자도 바르다는 말이죠. 근데 그 희자는, 희자나 소자나 같은 바르다는 의미인데, 희자는 주로, 뭔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데 반해서 이 소자는, 욕심을 내다, 그렇게 되기를 욕심을 내다 라는 의미로 좀 더 형이하학적인 차원에 더 가깝습니다. 굳이 구분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뉘앙스로 보면 그렇다는 거를 염두에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바라다 라는 의미의 소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망하면 무엇인가를 바라고 욕심을 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소원하는 것은 무언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곳, 처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내용, 진행되는 말, 어떤 일에 대해서 전해지는 말을 얘기하는 거고,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떠도는 말들을 얘기합니다. 주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현주소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주소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란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전 국민의 거소를 국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알고 있는 거소를 현주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실거주지 또는 실주소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등록한 주소지 이외에 진짜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충남 예산이 원래 집인데 서울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에 와서 기숙사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실거주지는 서울대학교 기숙사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 주민등록돼 있는 현 주소는 충청남도 예산인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소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머무는 곳을 뜻합니다. 여행 같은 거 할 때. 그럼 숙소가 주로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가 되겠죠. 또한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조금 전에 학교 얘기가 나왔지만 학교를 다니거나 해서 원래 본인이 속한 가정을 떠나 있을 때의 숙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숙사 이런 것들이죠. 그거는 이제 일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와는 달리 잠자고 쉬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에 대해서 쓸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쓸모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소유라는 의미는 법적으로 소유는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그 물건을 소지해서 쓸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대상물을 처분할 수 있는, 여기서 처분이라는 것은 뭐 판매한다든지 이런 처분도 되지만 파괴하거나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라는 말 안에 포함하고 있다. 소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위
뭐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라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